해질녘, 주황빛 노을이 도시의 빌딩 숲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저녁 7시, 나는 낡은 오토바이에 배달 가방을 싣고 익숙한 골목길을 달리고 있었다. 배달 가방 속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나의 마음은 차가운 바람처럼 쓸쓸했다. 헬멧 속 내 얼굴에는 하루 종일 배달을 하며 쌓인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좁고 허름한 자취방으로 돌아오면 나를 방해는 것은 차가운 공기와 낡은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며 고군분투하는 삶. 그것이 나의 현실이었다. 나는 오늘따라 유난히 어깨가 뻐근했다.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거친 바람에 피부는 거칠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흔적이었다. 나는 배달 앱을 확인하며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낡은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나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고 나 또한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게 가장 편안한 삶의 방식이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곤 했다. 나는 익숙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낡은 오토바이를 지하 주차장에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거울 속 나의 모습을 봤다. 배달 헬멧을 쓴 채 낡은 배달복을 입은 나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나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깊은 우물처럼 헤아릴 수 없는 감정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나의 초라한 모습에 익숙해진 지는 오래였다. 배달을 마치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어스름한 골목길을 지나 자취방으로 향하는 길. 나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 부족한 수입, 그리고 외로운 삶. 나는 이 모든 것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자취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나를 맞았다. 난방은 늘 최소한으로만 돌렸다. 배달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으로는 겨우 식비를 충당하기도 버거웠기 때문이다. 나는 헬멧을 벗고 낡은 재킷을 벗었다. 거울 속 나의 팔꿈치에는 며칠 전 배달하다 넘어져 생긴 긁힌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상처를 만졌다. 이 정도 상처는 나의 일상이었다. 나는 편의점에서 사온 차가운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 나는 찬물로 대충 세수를 했다. 거울 속 나의 얼굴은 피곤해 지쳐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깊은 우물처럼 헤아릴 수 없는 감정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자신의 지치고 초라한 모습에 익숙해진 지는 오래였다. 도시락을 꺼내 낡은 테이블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생수 한 병이 놓여 있었다. 나는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볶음김치와 계란 프라이, 그리고 햄 몇 조각이 전부였다.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밥알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나의 표정은 여전히 무미건조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나는 늘 혼자였다. 말동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나의 적막한 식사를 함께했다.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마치 나의 남은 시간을 세는 듯했다. 나는 도시락을 반쯤 먹다가 창밖을 응시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빛은 따뜻했지만
나의 마음속까지 스며들지는 못하는 듯했다. 그저 멀리서 빛나는 세상의 일부를 지켜보는 느낌. 그때였다. 배달 앱에서 새로운 주문 알림이 울렸다. 나는 도시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했지만 나는 주문을 거절할 수 없었다. 돈을 벌어야 했다. 나는 서둘러 배달복을 다시 입고 헬멧을 썼다.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나는 다시 밤거리로 나섰다. 나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늦은 시간이라 거리는 한산했다. 그때 저 멀리 길게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한 할머니가 야채를 가득 담은 봉투를 떨어뜨려 바닥에 야채들이 흩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야채를 주우려 애썼지만 굽은 허리 때문에 쉽지 않은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난처함과 함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오토바이를 세웠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할머니의 야채를 주워 담기 시작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야채들을 봉투에 넣어주었다. 나의 손은 이미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작은 야채들을 집어드는 나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나의 배달복 아래에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늘 입고 다니는 낡은 군복이 보였다. 군복의 어깨에는 희미하게 독거미 부대 마크가 가려져 있었다. 나는 그 마크를 숨기려 애썼다. 나의 과거는 나의 현재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이고,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걸 다 어떻게 주울지 막막했는데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나의 손을 잡고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정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이 작은 행동은 나의 강인한 외면 속 숨겨진 따뜻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는 괜찮다며 서둘러 다시 배달길에 올랐다. 나의 배달 가방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자취방으로 돌아온 나는 낡은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는 침대 밑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군번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나는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군복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선명한 독거미 부대, 마크가 박혀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군 복무 중 겪었던 훈련의 흔적이었다. 나는 사진을 보고 잠시 옛 생각에 잠겼다. 나의 화려했던 과거와 아픈 상처가 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독거미 부대에서 최고의 여군으로 불렸다. 나는 극한의 훈련을 견뎌냈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군 복무 중 발생했던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인해 나는 군을 떠나야 했다. 나는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을 잃었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다. 나의 과거는 나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었다. 나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둘러 상자를 닫았다. 나의 과거는 나의 현재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것이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고 살았다. 나는 평범한 배달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려 했다. 하지만 나의 과거는 나의 몸에 그리고 나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나의 손목에는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과거 훈련 중 생긴 상처였지만 내게는 나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표식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천장은 어두웠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나의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잠들기 전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나는 답을 찾지 못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다. 나의 삶은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온 조약돌과 같았다. 한때는 찬란하게 빛났을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 파도에 깎이고 다듬어져 이제는 그저 평범하고 초라한 돌멩이가 되어버린. 하지만 그 조약돌 안에는 여전히 단단한 핵이 존재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강인함과 비밀스러운 자존심이. 나는 외로웠지만 고독하지는 않았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 믿었기에 그 안에서 작은 평온을 찾으려 노력했다. 새벽에 만났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나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이 넓은 세상에서 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그 할머니에게는 잠시나마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했다. 어쩌면 나는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다른 존재들에게서 나의 의미를 찾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먼지처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작게나마 생명의 온기를 나누며 나만의 방식으로 존재의 이유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 평온한 일상은 앞으로 닥쳐올 폭풍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나의 깊은 내면 속에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대한 힘과 비밀스러운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잠자는 거인과 같아서 어떤 외부의 충격이 가해져야만 비로소 눈을 뜨게 될 터였다. 나는 그저 내가 평범한 배달원으로 남기를 바랄 뿐이었다. 아무런 주목도 받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사라져가는 것. 그게 내가 바라는 마지막 삶의 형태였다. 하지만 운명은 내게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 나의 삶은 잔잔한 호수 같았다. 바람 한 점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균열이 숨어 있었다. 그 균열을 건드린 것은 다름 아닌 한 진상 손님의 오만하고 무례한 말이었다. 평소처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배달을 하고 차가운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린 듯 살았다. 이 거대한 도시의 작은 먼지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존재는 어느 순간 세상의 가장 추악한 면과 마주해야 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 오토바이 헬멧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시야를 가렸고 차가운 빗방울은 나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배달 가방 속 음식들은 빗물에 젖지 않도록 꼼꼼하게 포장했지만 나의 몸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배달 앱에서 울리는 알림을 확인했다. 마지막 주문이었다. 고급 아파트 단지. 나는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낡은 배달복은 빗물에 젖어 무거웠고 팔꿈치에는 며칠 전 배달하다 넘어져 생긴 긁힌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나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초라한 모습에 익숙해진 지는 오래였지만 때로는 그 모습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곤 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문을 연 사람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깔끔한 옷차림에 다소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음식을 건네주었다. 배달 왔습니다. 주문하신 족발과 막국수입니다. 남자는 음식을 받아들자마자 나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나를 경멸하는 듯했다. 그는 나의 낡은 배달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뭐야? 왜 이렇게 늦었어?
비 와서 늦는 건 알겠는데 전화도 안 하고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짜증 섞여 있었다. 나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그는 나의 말을 끊었다. 이봐, 아가씨. 요즘 배달원들 왜 이렇게 불친절해? 내가 지금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음식만 던져주는 거야? 나는 그의 말에 당황했다. 나는 최대한 빨리 오려고 노력했지만 비 때문에 길이 막혔고 다른 배달건도 밀려 있었다. 나는 변명을 하려 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비가 많이 와서 길이 좀 막혔습니다. 최대한 빨리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의 수치심은 이미 익숙한 감정이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사과하고 이 자리를 뜨고 싶었다. 하지만 남자는 나의 사과를 비웃었다. 사과, 내까짓게 사과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지금 중요한 손님을 초대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음식도 다 식었겠네. 남자는 음식 봉투를 나의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다. 뜨거운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고 봉투 안에서 국물이 흘러나와 나의 배달복에 튀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나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손님, 음식에 문제가 있으시면 환불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남자는 나의 말에 비웃었다. 환불. 웃기시네. 내가 지금 환불 받으려고 이러는 줄 알아. 너 같은 것 때문에 내 기분 다 망쳤잖아. 야, 넌 그냥 배달이나 해. 뭘 안다고 나서? 그는 나의 낡은 배달복을 발로 툭 차며 말했다. 나의 배달복은 빗물과 음식 국물로 얼룩져 더욱 초라해 보였다. 나는 그가 나의 옷차림을 보고 나를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나의 배달복 아래 어깨에 희미하게 가려져 있던 낡은 군복의 독거미 부대 마크가 남자의 눈에 들어왔다. 나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늘 나의 낡은 군복을 입고 다녔다. 군복은 나의 자부심이자 나의 과거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 마크를 숨기려 했지만 비에 젖은 배달복이 마크를 드러낸 것이었다. 남자는 나의 군복 마크를 보고 순간적으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비웃었다. 뭐야? 군복 입은 여자 주제에 배달이나 제대로 해. 너 같은 게 군인이냐? 군인이라는 것들이 배달이나 하고 다니고 한심하다, 한심해.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다. 그는 나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짓밟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나의 심장은 분노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오랜 세월 억눌러 왔던 강인한 본능과 정의감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나의 몸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나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나는 경만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의 눈빛은 평소에 지치고 무기력한 배달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날카롭고 강렬한 눈빛이었다. 남자는 나의 눈빛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나를 더욱 비난했다. 그는 나를 변변치 못한 여자로 치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뭘 봐? 눈 깔아. 내까짓게 감히 나를 쳐다봐.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 아파트 동대표야. 내가 너 같은 건 당장 이 배달업체에서 잘라버릴 수 있어. 당장 사과하고 꺼져. 남자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나를 위협하려 했다. 그는 나의 이름을 최경만이라고 했다. 최경만, 그는 이 아파트 동대표이자 지역 유지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과 함께 내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권력이 담겨 있는 듯 했다. 나는 그의 위협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봤다. 나의 침묵은 그를 더욱 짜증나게 했다. 그는 나의 얼굴에 침을 뱉을듯 다가왔다. 웃기시네. 너 같은 군복 입은 여자가 뭘 할 수 있는데. 군대에서 총만 쏘다가 나왔으면 배달이나 해. 쓸데없이 군인인 척하지 말고. 최경만의 말은 비수처럼 나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나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 나는 과거 군 복무 중 발생했던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인해 군을 떠나야 했다. 나는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을 잃었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다. 나의 과거는 나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의 치부를 들춰내며 나를 조롱했다. 나의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나는 최경만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군복 어깨에 희미하게 드러난 독거미 부대 마크를 손으로 가리켰다. 독거미 부대. 대한민국 육군의 특수부대 중 하나로 극한의 훈련과 강인함으로 유명한 부대였다. 여성 대원들도 많았지만 그들은 모두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최경만은 나의 군복 마크를 보고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독거미 부대라는 이름이 주는 위압감을 느낀 듯했다. 그의 눈빛은 경악으로 변했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내가 평범한 배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한 듯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의 눈빛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감히 그런 말을 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최경만은 나의 말에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다. 그는 내게서 풍겨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느낀 듯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거대한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입은 벌어져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였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나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을 뿐이었다. 나는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묵묵히 치웠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나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최경만은 나의 억울함을 짓밟았고 나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나는 그에게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나는 쏟아진 음식을 모두 치운 후 최경만을 지나쳐 현관문을 나섰다. 나의 발걸음은 평소처럼 조용하고 느렸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설명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최경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깨달은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빗방울은 여전히 나의 헬멧을 때렸지만 나는 더 이상 차가움을 느끼지 못했다. 나의 마음은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나의 억울함을 풀고 나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최경만은 나의 배달업체에 항의 전화를 걸어 나를 해고시키려 할 것이었다. 나의 생계는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나를 모욕한 최경만에게 맞서 진실을 밝히고 나의 명예를 회복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나의 낡은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나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나의 정신은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나는 젖은 배달복을 벗고 낡은 군복을 다시 입었다. 군복의 어깨에 선명하게 박혀 있는 독거미 부대 마크를 바라봤다. 그 마크는 나의 과거이자 나의 자부심이었다. 나는 그 마크를 숨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나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나는 나의 낡은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군번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나는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군복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선명한 독거미 부대, 마크가 박혀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군 복무 중 겪었던 훈련의 흔적이었다. 나는 사진을 보고 잠시 옛 생각에 잠겼다. 나의 화려했던 과거와 아픈 상처가 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독거미 부대에서 최고의 여군으로 불렸다. 나는 극한의 훈련을 견뎌냈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군 복무 중 발생했던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인해 나는 군을 떠나야 했다. 나는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을 잃었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다. 나의 과거는 나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었다. 나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자를 닫지 않았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최경만은 나의 약점을 건드렸지만 그는 내가 가진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나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의감은 이제 나의 복수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나의 과거 상관인 특수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번호는 나의 휴대폰에 유일하게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내가 왜 군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는 나의 유일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나는 나를 모욕한 최경만에게 맞서 진실을 밝히고 나의 명예를 회복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나의 심장은 뜨겁게 고동쳤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최경만과의 불쾌한 만남은 나의 평온했던 삶을 산산조각냈다. 그의 오만함과 무례함은 나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억울함을 풀고 나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온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나는 낡은 자취방에 앉아 차가운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웠다. 나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나의 정신은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나는 최경만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의 비열한 미소와 나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짓밟는 말들. 나의 심장은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나의 과거 상관인 특수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번호는 나의 휴대폰에 유일하게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흔적이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너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아,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내고 있었어? 왜 연락 한 번 없었어? 그는 나의 과거 상관이자 나의 가장 가까운 선배였다. 그의 이름은 김지훈 중령.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왜 군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나는 지훈 선배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내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최경만에게 당한 모욕적인 사건까지. 지훈 선배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서진아, 네가 그런 꼴을 당했다니. 말도 안 돼.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건가, 그 녀석이. 너는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영웅이야. 네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데?
지훈 선배의 목소리는 분노로 격앙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분노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있었다. 나는 지훈 선배에게 최경만이 나의 군복에 달린 독거미 부대 마크를 보고도 나를 조롱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지훈 선배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격분했다. 독거미 부대 마크를 보고도 그랬다고. 그 녀석이 진짜 미쳤나? 서진아,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녀석에게 네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네 명예, 내가 반드시 되찾아 줄게. 지훈 선배의 말에 나는 진심으로 안도했다. 그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최경만이 나를 배달업체에서 해고시키려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지훈 선배는 나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냉철하게 말했다. 서진아, 그 녀석이 너를 공격하려 한다면 우리는 더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해. 네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고 네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녀석의 비열한 음모를 세상에 낱낱이 공개해야 해. 나는 지훈 선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과거는 나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다. 나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배달업체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최경만이 나를 해고시키라고 항의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이었다. 사장은 최경만의 힘에 눌려 내게 일방적인 사과와 함께 해고를 종용했다. 진아 씨, 죄송하지만 최경만 씨가 워낙 완강하게 나오셔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경만 씨가 이 아파트 동대표이기도 하고 저희 입장도 좀 난처합니다. 죄송하지만 진아 씨와는 더 이상 함께 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장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말은 나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나는 나의 생계를 잃게 되었다. 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장은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최경만의 힘에 눌려 나의 억울함을 외면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최경만은 나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의 삶을 파괴하려 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나를 모욕한 최경만에게 맞서 진실을 밝히고 나의 명예를 회복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곧바로 최경만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 로비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비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했다. 뭐야? 해고 통보받고도 또 찾아온 거야? 질기네 정말.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너 같은 건 이 배달업계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할 거라고. 최경만은 나를 비웃으며 말했다. 그는 나를 변변치 못한 여자로 치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나는 그의 뻔뻔함에 분노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최경만 씨, 당신은 나를 모욕했고 나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과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최경만은 나의 말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코웃음 쳤다. 웃기시네. 내까짓 배달원이 뭘 할 수 있는데. 군대에서 총만 쏘다가 나온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나한테 큰 소리쳐. 그는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조롱했다. 나는 그의 오만함에 치를 떨었다. 나는 그의 앞에서 나의 군복에 달린 독거미 부대 마크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마크는 나의 어깨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 안에는 강렬한 독거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최경만은 나의 군복 마크를 보고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독거미 부대라는 이름이 주는 위압감을 느낀 듯했다. 그의 눈빛은 경악으로 변했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내가 평범한 배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한 듯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의 눈빛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감히 그런 말을 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최경만 씨,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나약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명예를 짓밟았고 나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저지른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최경만은 나의 말에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다. 그는 내게서 풍겨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느낀 듯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거대한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입은 벌어져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였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때 나의 과거 상관인 김지훈 중령이 최경만 앞에 나타났다. 그는 단정한 군복 차림이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최경만은 지훈 선배를 보고 더욱 겁에 질렸다. 그는 지훈 선배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듯했다. 최경만 씨, 서진아 하색에 감히 어떤 망발을 짓거렸는지 똑똑히 들었습니다. 서진아 하사는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영웅입니다. 당신이 감히 그녀의 명예를 짓밟다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훈 선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최경만은 지훈 선배의 등장에 충격으로 몸을 굳혔다. 그는 자신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존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지훈 선배의 등장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었다. 지훈 선배는 최경만에게 나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내가 독거미 부대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최경만은 지훈 선배의 말을 듣고 더욱 겁에 질렸다. 그는 내가 평범한 배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최경만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애써 비웃으며 말했다. 중령님까지 나오시다니. 대단하네요. 하지만 군인이라는 것들이 배달이나 하고 다니는 게 자랑입니까? 저는 그저 제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입니다. 그의 뻔뻔함은 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나는 지훈 선배에게 내가 과거 수행했던 특수임무 중 발생했던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도록 요청했다. 그 사건은 나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최경만을 파멸시킬 것이다. 지훈 선배는 나의 요청에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최경만을 향해 말했다. 최경만 씨, 당신은 과거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잊었습니까? 당신은 과거 불법적인 비리를 저질러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서진아 하사는 그 비리를 파헤치다가 위험에 처했고 그 때문에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지훈 선배의 말에 최경만은 충격으로 몸을 굳혔다. 그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나는 김 비서에게 지시하여 최경만의 모든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 증거는 과거 지훈 선배와 내가 치밀하게 수집했던 것들이었다. 최경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울부짖으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깨달은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결국 자신이 짓밟히는 처지가 되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나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최경만의 모든 비리는 세상에 낱낱이 공개될 것이다. 나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지훈 선배와 함께 최경만의 아파트 단지를 나섰다. 나의 마음은 평온했다. 나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최경만의 모든 비리는 세상에 낱낱이 공개될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나는 나의 낡은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나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나의 정신은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나는 젖은 배달복을 벗고 낡은 군복을 다시 입었다. 군복의 어깨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독거미 부대 마크를 바라봤다. 그 마크는 나의 과거이자 나의 자부심이었다. 나는 그 마크를 숨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나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나는 나의 낡은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군번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나는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군복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선명한 독거미 부대, 마크가 박혀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군 복무 중 겪었던 훈련의 흔적이었다. 나는 사진을 보고 잠시 옛 생각에 잠겼다. 나의 화려했던 과거와 아픈 상처가 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독거미 부대에서 최고의 여군으로 불렸다. 나는 극한의 훈련을 견뎌냈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군 복무 중 발생했던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인해 나는 군을 떠나야 했다. 나는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을 잃었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다. 나의 과거는 나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었다. 나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자를 닫지 않았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최경만은 나의 약점을 건드렸지만 그는 내가 가진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나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의감은 이제 나의 복수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나의 과거 상관인 특수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번호는 나의 휴대폰에 유일하게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내가 왜 군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는 나의 유일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나는 나를 모욕한 최경만에게 맞서 진실을 밝히고 나의 명예를 회복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나의 심장은 뜨겁게 고동쳤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최경만을 향한 나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그리고 가장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할 심판이었다. 지훈 선배의 도움으로 나는 나의 모든 과거를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나의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나의 정신은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싸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나의 명예를 되찾고 나를 모욕한 자에게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지훈 선배는 나의 과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언론에 접촉했다. 그는 나의 군인으로서의 업적과 내가 겪었던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을 언론에 제보했다. 언론은 나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독거미 부대 출신 여군, 배달 아르바이트 중 진상 손님에게 모욕당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나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와 희생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나를 향한 동정심과 연민의 시선을 보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다. 최경만은 나의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나의 배달업체에 다시 항해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나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 했고 언론의 관심을 이용하여 나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짓밟으려 했다. 그는 내가 과거 독거미 부대 활동 중 발생했던 미스터리한 사건을 왜곡하여 소문을 퍼뜨렸고 나를 위험한 인물로 묘사했다. 저 여자는 과거 군복무 중 정신병을 앓아 강제 전역당한 겁니다. 저런 위험한 인물이 배달을 한다니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가 저 여자에게 당한 피해를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최경만은 언론에 나와 나를 비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선과 함께 나를 향한 깊은 증오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다. 그의 비열한 행동은 나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켰다. 나는 그에게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나는 최경만의 악의적인 보도와 비난 속에서 홀로 고통받았다. 나의 가족은 내가 군인으로서의 과거를 알지 못하며 나는 그들에게 나의 아픔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낮에는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 속에서 숨죽여야 했다. 나의 몸은 지쳐갔고 나의 정신은 달아갔다. 나는 극한의 외로움과 싸웠다.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 나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다. 나의 몸은 지쳐갔고 의사들도 나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때 지훈 선배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의 초라한 자취방에 들어서자마자 나의 헬쑥해진 얼굴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서진아, 괜찮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 옆에는 내가 있잖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지훈 선배의 따뜻한 위로는 나의 마음을 울렸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지훈 선배는 나의 등을 쓸어주며 내게 용기를 주었다. 서진아, 우리는 너의 명예를 되찾을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거야. 너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이야. 너는 결코 비겁하게 숨어 지낼 필요 없어. 지훈 선배는 내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내게 최경만의 비열한 음모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내가 과거 독거미 부대 활동 중 수행했던 특수 임무 중 발생했던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이었다. 그 사건은 사실 최경만이 과거에 저지른 불법적인 비리와 연루되어 있었다. 나는 그 비리를 파헤치다가 위험에 처했고 그 때문에 군을 떠나야 했다. 나의 과거는 나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최경만을 파멸시킬 것이다. 지훈 선배는 최경만이 나의 과거를 폭로하려 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의 비리를 폭로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최경만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 지훈 선배와 내가 치밀하게 수집했던 것들이었다.
그 증거들은 최경만의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 충분한 것이었다. 최경만은 나를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나의 과거 독거미 부대 활동 중 발생했던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헤쳐 언론에 공개하려 했다. 그는 내게 24시간 안에 자신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걸고 나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나는 나의 가장 아픈 과거가 세상에 드러날 위기에 직면하며 극한의 압박감에 시달렸다. 나는 밤낮으로 지훈 선배와 함께 최경만의 비리를 밝혀낼 자료들을 정리했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나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싸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나의 명예를 되찾고 나를 모욕한 자에게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최경만은 나를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하여 나를 비난하고 조롱했다. 그의 비열한 행동은 나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켰다. 나는 그에게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나는 나의 과거를 회상했다. 나는 한때 독거미 부대에서 최고의 여군으로 불렸다. 나는 극한의 훈련을 견뎌냈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군 복무 중 발생했던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인해 나는 군을 떠나야 했다. 나는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을 잃었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다. 나의 과거는 나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었다. 나는 나의 낡은 상자를 다시 꺼내 들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군번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나는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군복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선명한 독거미 부대 마크가 박혀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군 복무 중 겪었던 훈련의 흔적이었다. 나는 사진을 보고 잠시 옛 생각에 잠겼다. 나의 화려했던 과거와 아픈 상처가 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자를 닫지 않았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최경만은 나의 약점을 건드렸지만 그는 내가 가진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나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의감은 이제 나의 복수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다. 최경만이 내게 제시한 24시간의 시간 제한이 끝나는 날이었다. 그는 언론 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의 과거를 폭로하려 했다. 그는 기자들을 불러 모아 나와 나의 명예를 짓밟으려 했다. 나는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먼저 그의 비리를 폭로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나는 최경만이 기자회견을 열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그에게 모욕을 당했던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였다. 그곳은 이제 나의 명예가 짓밟히는 공개적인 심판의 장이 될 것이었다. 나는 낡은 배달복이 아닌 단정하고 위험 있는 정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나의 어깨에는 선명한 독거미 부대 마크가 빛나고 있었다. 나의 심장은 빠르게 고동쳤지만 나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나는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최경만은 언론 앞에서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과 위선으로 가득했다. 그는 내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의 눈빛은 강렬했고 나의 존재감은 그를 압도했다. 최경만은 나를 보고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그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내가 평범한 배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한 듯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의 눈빛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감히 그런 말을 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나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을 뿐이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최경만이 언론 앞에서 나를 비난하며 나의 과거를 폭로하려 할 때 나는 그의 예상과 달리 그 자리에 나타났다. 나의 등장은 마치 천둥소리 같았다. 낡은 배달복 대신 나는 단정하고 위험 있는 정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어깨에는 선명한 독거미 부대 마크가 빛나고 있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고동쳤지만 나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복수를 위한, 그리고 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최경만은 나를 보고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였다. 그는 내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존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나의 귀를 때렸다. 최경만 씨,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또렷하게 들렸다. 최경만은 나를 비난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나를 응시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의 눈빛은 강렬했고 나의 존재감은 그를 압도했다. 저 여자는 정신병자입니다. 과거 군 복무 중 정신병을 앓아 강제 전역당한 여자입니다. 저런 위험한 인물이 시민들 앞에 나타나다니. 최경만은 겨우 목소리를 짜내 외쳤다. 그는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나의 주장을 깎아내리려 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위선과 함께 나를 향한 깊은 증오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다.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나의 군복에 달린 독거미 부대 마크를 가리켰다. 마크는 나의 어깨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 안에는 강렬한 독거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최경만 씨, 당신은 이 마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마크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부대, 독거미 부대의 상징입니다. 이 마크를 단 자들은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영웅들입니다. 나는 나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기자들은 나의 말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단순한 배달원이 아닌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영웅이라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꼈다. 최경만은 나의 말에 더욱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나의 허리춤에서 빛나는 특전사의 검을 꺼내 땅에 박았다. 검은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그것은 나의 굳건한 의지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사람들은 나의 행동에 경악했다. 최경만은 나의 검을 보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저는 서진아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독거미 부대 출신입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극한의 훈련을 견뎌냈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 복무 중 발생했던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인해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나는 나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나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기자들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펜을 바쁘게 움직였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와 희생에 감동했다. 최경만 씨, 당신은 저의 과거를 왜곡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저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이 저지른 죄입니다. 나는 최경만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은 과거 불법적인 비리를 저질러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저는 그 비리를 파헤치다가 위험에 처했고 그 때문에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머니에서 내가 준비했던 자료들을 꺼내 들었다. 그 자료에는 최경만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 내역, 비자금 조성 증거, 그리고 그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부패 행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 자료들을 언론 앞에 공개했다. 기자들은 나의 자료를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최경만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에 흥분했다. 최경만은 나의 폭로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오만함과 거만함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듯했다. 그때였다. 나의 과거 상관인 김지훈 중령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는 단정한 군복 차림이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나의 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김지훈 중령입니다. 서진아 하사의 과거 상관이자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훈 중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권위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나의 모든 진술을 뒷받침하며 나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그는 내가 독거미 부대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겪었던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서진아 하사는 과거 최경만 씨의 불법적인 비리를 파헤치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그 때문에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녀의 헌신은 오히려 그녀에게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경만 씨는 그녀의 희생을 짓밟고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훈 중령의 말에 사람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최경만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최경만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언론과 시민들은 최경만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나는 지훈 중령의 등장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약점을 그에게 드러낼 수 있었고 그는 나를 이해해 주었다. 나는 지훈 중령의 도움으로 나의 아픔을 치유하고 복수를 위한 에너지를 얻었다. 최경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울부짖으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깨달은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결국 자신이 짓밟히는 처지가 되었다. 언론들은 나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독거미 부대 여군, 진상 손님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다. 최경만의 비열한 음모, 독거미 부대 여군에게 파멸하다 등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와 치밀함에 감탄했고 내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배달원이 아닌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나는 지훈 중령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 나의 몸은 피곤했지만 나의 마음은 평온했다. 나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최경만의 모든 비리는 세상에 낱낱이 공개될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나는 나의 낡은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나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나의 정신은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나는 젖은 배달복을 벗고 낡은 군복을 다시 입었다. 군복이 어깨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독거미 부대 마크를 바라봤다. 그 마크는 나의 과거이자 나의 자부심이었다. 나는 그 마크를 숨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나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나는 나의 낡은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군번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나는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군복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선명한 독거미 부대, 마크가 박혀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군 복무 중 겪었던 훈련의 흔적이었다. 나는 사진을 보고 잠시 옛 생각에 잠겼다. 나의 화려했던 과거와 아픈 상처가 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자를 닫지 않았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최경만은 나의 약점을 건드렸지만 그는 내가 가진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나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의감은 이제 나의 복수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나의 영혼은 자유로웠고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최경만을 향한 나의 통쾌한 복수는 내게 승리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내게 통쾌함과 함께 깊은 허무함을 안겨주었다. 최경만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의 탐욕과 비열함은 그에게 뼈아픈 대가로 돌아갔지만 내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듯 했다. 나의 마음은 여전히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야 했다. 기자회견 후 언론은 나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독거미 부대 여군 진상 손님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다. 최경만의 비열한 음모, 독거미 부대 여군에게 파멸하다 등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와 치밀함에 감탄했고 내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배달원이 아닌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나의 삶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무르지 않았다. 나는 빛 속으로 걸어 나왔고 그 빛은 내게 새로운 책임감과 함께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지훈 선배는 나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다. 법정에서의 승리 후 지훈 선배는 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진아야, 정말 고생 많았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간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너는 모든 것을 되찾았어. 나는 지훈 선배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선배님,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파요.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겠죠. 지훈 선배는 나의 아픔에 공감하며 나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진아야, 너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지훈 선배의 따뜻한 조언은 나의 마음을 울렸다. 나는 한때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나의 행복은 늘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안위에 종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지 않을 것이다. 나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의감은 이제 나의 복수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재능을 세상에 기여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나는 모든 재산과 명예를 회복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나의 건축 사무소를 확장하여 서진아 건축 디자인을 설립했다. 나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행복을 선사하는 치유의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나의 아픔은 이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될 것이다. 서진아 건축 디자인은 빠르게 성장했다. 나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인간 중심적인 철학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나는 특히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치유센터, 가족상담센터 등을 설계하며 나의 아픔을 승화시키려 노력했다. 내가 설계한 건물들은 단순히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치유의 공간이었다. 나는 직접 건물들을 방문하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다. 나의 진심 어린 위로와 조언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었다. 나의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의 손목에는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과거 훈련 중 생긴 상처였지만 내게는 나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표식이었다. 나는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나의 삶의 여정을 되새겼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나침반을 찾았다. 그것은 부와 명예가 아닌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조용한 거실에는 나의 숨소리와 함께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나의 마음은 평온했고 나의 영혼은 자유로웠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 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SEO 서진아 씨, 저 최경만입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다. 그가 나에게 전화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무슨 일이죠? 나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최경만은 잠시 망설이더니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나의 귓가를 찢는 듯했다. 서진아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의 사과를 들었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의 사과는 너무나도 늦었다. 이미 나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고 나의 영혼은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최경만 씨,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서진아 씨를 만날 수 없을까요? 딱 한 번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최경만의 애원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나는 그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나는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비록 그가 내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 또한 한 인간이었으니까. 최경만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당신이 저지른 죄는 당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나의 마지막 배려가 담겨 있었다. 최경만은 흐느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홀가분함을 느꼈다. 나는 그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나는 나의 삶에서 최경만을 완전히 지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나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의감은 이제 나의 복수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나는 나의 재능을 세상에 기여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나의 영혼은 자유로웠고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나의 집 베란다에서 아침 햇살을 맞았다. 따뜻한 햇살은 나의 얼굴을 감쌌고 나는 평온을 느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나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다. 나의 영혼은 자유로웠고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내가 설계한 희망치유센터가 완공되었다. 센터는 아름다운 곡선과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이루어져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다. 센터 안에는 상처받았던 가족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과거의 아픔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 속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의 얼굴에는 깊은 지혜와 함께 온화한 미소가 늘 자리했다. 나는 센터의 중앙홀에 서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봤다. 나의 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시절 만났던 할머니에게서 받은 작은 행운에 동전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 동전을 보며 나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여정을 되새겼다. 배신과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제2의 봄을 맞이한 것이다. 겨울의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봄의 따스한 햇살 아래 다시 피어난 꽃처럼 나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나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희망과 치유의 서사시가 될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다. 배신과 절망의 폭풍우가 핥히고 간 폐허 속에서 나의 삶은 다시금 만개하는 봄꽃처럼 찬란하게 피어났다. 내가 서진아 건축 디자인을 설립한 지 5년이 지났다. 그 사이 나의 회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건축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건축 사무소로 명성을 얻었다. 수많은 건물들이 나의 손을 거쳐 탄생했고 그 건물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구조물이 아닌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다. 나의 모든 아픔은 이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되었다. 나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빛났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의 모든 아픔은 이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했고 젊은 시절의 열정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직접 진두지휘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었다. 나의 회사는 특히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치유센터, 가족상담센터 등을 설계하며 나의 아픔을 승화시키려 노력했다. 내가 설계한 건물들은 단순히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치유의 공간이었다. 나는 직접 건물들을 방문하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다. 나의 진심 어린 위로와 조언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내가 걸어온 길의 의미를 발견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었다. 정우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 그는 나의 법률 고문으로서 회사와 재단의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책임졌다. 그는 나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나를 보필하며 내가 지쳐 보일 때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나의 회사는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진아야, 이번에 네가 설계한 희망치유센터가 건축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어. 많은 사람들이 네가 만든 공간에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고 있다고 칭찬이 자자해. 정우는 나의 집무실로 찾아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보고했다. 나는 그의 보고를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고생 많았다, 정우야. 자네 덕분이다. 나는 정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정우는 나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며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보람과 함께 내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이 가득했다. 그는 나의 삶의 가장 힘든 순간부터 가장 빛나는 순간까지 늘 나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나의 영원한 벗이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고 살았다. 나는 한때 촉망받는 건축가였지만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연과의 사랑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었다. 나는 부와 명예를 버리고 평범한 삶을 택했지만 그 선택은 내게 죽음과 배신이라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나의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나는 나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신과 치유의 건축지휘를 일하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했다. 이 책은 나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여정, 즉 촉망받는 건축가로서의 삶, 사랑과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었다. 책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나는 책의 인쇄 전액을 내가 설계한 가족치유 센터에 기부했다. 그것은 내가 이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작은 보답이었다. 또한 나는 정기적으로 건축대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건축의 철학과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 강연했다. 나는 강연 중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수연이 직접 만들어준 낡은 손수건을 보여주었다. 손수건에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이라는 서툰 자수가 놓여 있었다. 이 손수건은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저는 이 손수건을 보며 그녀의 순수한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변질되었고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손수건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낡아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변치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강연은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나의 지혜에 경외심을 표했다. 나는 그들에게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희망을 선사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나를 인생의 멘토이자 진정한 건축가라고 불렀다. 그 시각 감옥 안에서 지수와 철수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지수는 매일 밤 나의 이름을 부르며 후회와 절규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암에 걸려 죽어가는 줄 알고 나를 버렸지만 내가 살아남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게 전화했지만 나는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관계였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속박되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자유로웠다. 철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후회와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비열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나는 내가 설계한 가족치유 센터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센터는 아름다운 곡선과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이루어져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다. 센터 안에는 상처받았던 가족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과거의 아픔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 속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의 얼굴에는 깊은 지혜와 함께 온화한 미소가 늘 자리했다. 나는 센터의 중앙홀에 서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봤다. 나의 손에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이라는 자수가 놓인 낡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나는 손수건을 보며 나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여정을 되새겼다. 사랑과 배신, 절망과 희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오르고 무지개 아래로 수많은 나비들이 날아다녔다. 그것은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무지개는 나의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아름다운 희망으로 변했음을 상징하는 듯했고 나비들은 나의 영혼이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제2의 봄을 맞이한 것이다. 겨울의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봄의 따스한 햇살 아래 다시 피어난 꽃처럼 나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나는 센터를 나서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의 의미를 발견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희망과 치유의 서사시가 될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나의 영혼은 자유로웠고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 도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시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나침반을 찾아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도윤과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